자, 우리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바로 일발장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최고의 주식 전문가 두 분 소개합니다. 김태윤, 김준호, MBN 골드 매니저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준호 매니저, 네. 저희가 마이크론 실적은 따로 일단 디테일하게 할 텐데 가장 궁금한 게 이거거든요. 제가 마지막에 한 말. 즐거운 분들이 분명 계실 텐데 네. 또 한켠에서는 혹시나 하는 게 삼전 닉스만 오늘도 또 기억하나? 코스닥의 내 바이오는 네. 이런 고민이 좀 있어요. 오늘 조심스럽지만 장 전망 어떻게 될까요? 어제 정말 그래도 오랜만에 음. 바이오 기업들이 좀 큰 폭의 상승 흐름이 네. 나와주면서 코스닥의 상승을 견인했는데 또 이제 오늘은 어쩔 수 없이 또 삼전익스 쪽으로 수급이 쏠릴 수밖에 그래요? 없다라고 좀 봅니다. 왜냐면 호재가 항상 이제 악재도 몰려서 오는데 호재도 확실히 몰려서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약속이라도 한 듯. 맞습니다. 뭐 네. 삼성전자의 뭐 90조 자사주 매입뿐만 아니라 또 그리고 SK ADR. 하이닉스가 또 이제 ADR 거기다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실적이 잘 나올 거라고 다 모두가 예상을 했지만 그거보다 훨씬 더 잘 나왔어요. 지금 프리에서 14%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는데 폭등이죠. 맞습니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이 정도의 영업이익률과 상승이 나뒀다라는 거는 SK 하이닉스는 더 잘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제 삼전닉스가 더 폭발적으로 특히 뭐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영업이익률 자체가 좀 80%를 돌파했대요. 네, 그래서 84.6%. 맞습니다. 이게 뭐 웬만한 제조업이 5에서 정말 잘 나와야 한 10에서 15% 나와도 너무 잘 나왔다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소프트웨어 기업 같은 경우도 사실상 한번 만들어 놓고 R&D 비용밖에 안 들어가 유지 보수 비용밖에 안 들어가잖아요. 그래도 이제 30에서 한 40%가 영업이익률인데 바이오도 70%안 돼요. 맞습니다. 네. 근데 이게 지금 84%라는 거는 그럼 SK 하이닉스와 삼성은 더 잘 나올 수 있다. 삼성의 DS 부분과 SK 하이닉스가 더 잘 나올 수 있다. 왜냐면 SK 하이닉스가 전분기에 72%였거든요. 그리고 그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69%였어요. 그래서 항상 SK 하이닉스가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보다 네. 영업이익이 더 높았기 때문에 그럼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이번 역대급 매출과 영업이익이 나왔다. 매출도 벌써 지금 전년 동기 대비해서 4배 이상 꽁투 뛰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정말 진짜 공룡급, 또 괴물급 실적이 나왔기 때문에 뭐 SK 하이닉스 쪽으로 오늘은 또 양보할 수밖에 없다. 근데 오늘은 삼전 닉스 세상입니까?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네. 또 국채 금리가 또 안정을 찾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이 오히려 이제 계속 삼전닉스의 어떤 이제 수급과 ADR 이제 상장까지 좀 마무리되면은 그리고 또 이제 호남 쪽에서 이제 삼전닉스의 월요일. 네. 전공정 펩 공정 관련해서도 신설도 이제 거의 기정사실화되고 있는 분위기다 보니까 소부장까지. 일단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조금 내주고 네. 다만 이제 코스닥의 상승은 그래도 바이오가 견인하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프리마켓이 시작이 됐고요. 예견한 대로입니다. 삼전 닉스가 어마어마하네요. 지금 하이닉스는 VI 때문에 잠깐 멈춰 있기는 한데 뭐 이 상승률대가 맞는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8%대 급등 출발을 했고요. SK 하이닉스는 9.7%에서 VI로 걸려 있습니다. 삼성전기도 5%대까지 왔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의 친구들 봐야 되겠죠. 삼성생명이 6%대 급등, 물산이 9%대 급등이고요. SK 스퀘어는 이거 어떤 분이십니까? 한 주를 갖다가 그냥 그 상한가를 걸어 보셨어요. 제가 그 마음은 알겠는데요. 이렇게 되면 이제 자꾸 왜곡이 되니까 좀만 기다리시죠. SK 스퀘어는 좀 봐주시고 SK도 한 6%대 11주로 어떤 분이 또 VI를 걸려놨습니다. 그래서 팀 SK 쪽은 조금만 시간이 돼야 이제 자세한 또 정확한 가격은 나오게 될 것 같은데요. 그래도 지금 삼성전자가 7%대 올라가는 것을 봐서 어제 하이닉스는 쉬어갔잖아요. 한 9에서 10%대 급등, 폭등까지도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현대차가 어제 노조 파업안이 가결이 되면서 저는 나름 오늘 좀 보고 있기는 한데 워낙 삼전 닉스의 이제 수급 쏠림이 심해서 현대차, 또 기아, 모비스, 글로비스는 한 1, 2%대입니다. 나쁘지는 않다라는 점. 그리고 이 자동차 쪽에서 특이한 점 하나가 금호 타이어입니다. 금호 타이어가 시작하자마자 20% 가까운 또 급등세가 나오고 있어요. 거래량도 35만 주가 좀 실려 있는 걸로 봐서는 재료를 또 확인해 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LG전자도 한 2에서 3%대 함께 나오고 있고요. 어제 로봇주들 나쁘지 않았는데 일단 현대차, LG전자 흐름 속에서 출발 자체는 나쁘지는 않지만 우리가 이제는 좋다라고 할 때는 거의 한 3% 이상은 올라야 좋잖아요. 그 정도는 아니고요. 지금 모든 돈들이 삼전 닉스로 다 가고 있다는 것들 확인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소부장은 좀 확인해 봐야 되겠죠. 한미반도체가 8%대 상승, 급등을 하고 있고요. 전체적인 소부장도
급등세들이 다 나오고 있습니다. 8에서 9% 오른 종목이 전반적으로 눈에 많이 띄고 있습니다. 증착 쪽에서는 테스, 원익 IPS, 유진테크 3인방 모두 8%대, 6%대, 7%대 함께 가고 있다는 점들. 또 리노공업, ISC, TFE, TSE까지 테스트 쪽도 좋고요. 이수페타시스, 코리아 서키트, TLB, 심텍, 기판도 좋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번 주,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역 균형 발전 계획 때 아마도 이제 호남 지역에 있어서의 반도체 클러스터 공정에 대한 아마도 구체적인 청사진이 제시될 것으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반도체 소부장 쪽은 미리 좀 선점하려는 자금들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그 외에는 뚜렷하게 상승 움직임은 없습니다. 물론 다행인 것이 삼전 닉스 빠질 때는 다 같이 뭐 한 5에서 10% 빠졌잖아요. 이제 삼전 닉스가 올라가니까 그래도 다 빨간불은 켜고 있습니다. 조선 또 방산 쪽도 방산 쪽은 조금 약간 쉬어가고 있고요. 조선은 빨간불을 켜고 있고 원전과 에너지 쪽도 나름 한 1, 2%대들 올라가고 있고요. 2차 전지도 괜찮습니다만 지금 중요한 것이 워낙 삼전 닉스인 것 같아요. 바이오는 약보합세를 보여주고 있다는 점까지 가면서 시황은 저희가 특별하게 뭘 얘기할 필요가 없을 것 같습니다. 삼전 닉스, 소부장, 그리고 현대차와 로봇 조금 이렇게로 완전히 좀 압축됐다.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태훈 매니저, 네. 마이크론이 저희가 뭐 좋을 거다라는 이야기는 많이 했잖아요. 네. 근데 이게 이렇게 좋습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늘 쓰는 단어 중에 깜짝 실적 다음이 괴물 실적인데 괴물 실적 다음의 말은 지금 못 찾고 있습니다. 그 다음 실적이 나왔습니다. 마이크론 이야기부터 좀 가보죠. 네, 뭐 사실 괴물이라는 표현 자체가 어떻게 보면 부정적인 약간의 좀 뉘앙스를 보이지만 사실 지금의 괴물은 되게 잘하고 있다라는 그 네, 좋은 쪽의 그렇게 괴물을 괴물이시잖아요. 써왔어요. 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저는 이유를 좀 찾을 수가 네, 없죠?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동안에 우리가 이제 마이크론의 실적에 대한 부분들은 의심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그 워낙 눈높이가 이제 높다 보니까 설마 이번에 더 좋게 나오겠어 약간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보면 또 이번에 완벽하게 뛰어넘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특히나 이제 이번에 발표됐던 회계연도 3분기와 관련된 실적도 잘 나왔지만 뭐 4분기 이제 회계연도 4분기입니다. 그거에 대한 또 가이던스까지도 시장의 예상치를 뛰어넘어주면서 뭐 전체적인 어떤 이 가이던스에 대한 기대감도 반영이 되고 있고 특히나 여기서 이제 주목을 해볼 부분들은 결국 이 SCA 계약이라는 그 부분이 결국 그동안에 아까 방금 전에 말씀하셨던 게 이제 시클리컬 산업이 아니라 이제는 구조적 성장 국면에 들어가는 산업으로 들어갔다. 그럼 결국에 우리가 과거에 우리가 이 멀티플, 이 밸류에이션하는 그 멀티플에 대한 접근 방식 자체가 이제는 우리가 뭐 PER이나 이쪽으로 접근을 해야 된다라는 관점이고 지금 현재 시장에서 이제 기대하고 있는 어떤 타겟 PER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좀 정당화가 지금 현재 진행이 네.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나 우선은 여기서 나왔던 내용들 중에서 AI 메모리 슈퍼사이클이 이제 본격화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계속해서 이제 공급 부족은 장기화될 것이다. 그러니까 수요에 대한 부분들이 여전히 공급이 좀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고 또 사업 모델에 대한 구조적 변화 이게 결국 장기 공급 계약 체결로 인한 그 가격 하한선하고요. 이제 가격 상한선도 있습니다만 이미 가격 하한선 자체만 놓고 보더라도 이 수익성에 대한 부분들을 과거보다 확실히 지킬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 좀 아마도 이번에 좀 제일 큰 포인트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는 2027년도 이후에도 이제 이 공급 부족 현상이 지속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고 특히나 휴머노이드 로봇과 이 자율주행 자동차 쪽에 대한 부분들이 향후 수십 년 동안 이 메모리, 새로운 메모리 수요 사이클을 형성할 것이다. 또 이런 전망을 했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들어가기 네. 시작하면 정말 와 어마어마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은 우리가 이제 AI 이런 데이터 센터나 이쪽에 많이 들어가잖아요. 근데 이게 나중에 로봇 시장은 아직 어떻게 보면 시작도 안 한 상황에서 뭐 네. 자율주행도 물론 요즘에 FSD나 이런 미국은 것들이 시작했죠. 네, 네. 있다라고는 하지만 지금 보면은 그 중국의 로봇 기업들에 대한 양산 속도도요. 제가 알기로 골드만삭스인가 JP모건인가에서도 그 전망을 그러니까 양산화하는 그 대수 자체를 급격하게 지금 상향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네. 그런 부분들을 바라본다면 결국 이 마이크론에 대한 어떤 또 메모리 사이클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뭐 당분간은 계속해서 좀 좋아지지 않을까. 구조적 성장 국면으로 들어갔다 인정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태연 매니저 흠잡을 건 없어요? 흠잡을 거는 사실 한번 진짜 노리고 한번 흠 한번 잡아주신다면 거의 못 찾나요? 너무 많이 올라갔다. 너무 많이 하지만 올라갔다는 더 올라갈 거 것 하나? 같다. 그게 네. 그나마 흠이지 않을까. 많이 올랐다 정도의 네. 흠 하나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거죠. 뭐 흠이라고 한다면 네. 그냥 추후에 혹시나 AI 그 하이퍼스케일러들의
또 그 뭐라 그럴까 투자 자본 지출이 예, 자본 감소되는 지출이 거 하나. 살짝 둔화된다. 그게 이제 어떤 잠재적인 우려감이지만 또 국제유가 급체금리 급락을 네. 하면서 회사채나 이런 발행은 것들이 쉬워졌죠. 네 맞습니다. 그럼 또 내려오면 또 그런 부담감도 점차 완화되지 않을까? 예, 그런 분위기입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하이닉스는 좀 가격 의미가 없는 게 좀 너무나 우리 기쁜 투자자분들 일부가 계속 위에다 대놓고 VI를 걸어가지고 삼성전자가 지금 7%대를 상승하고 있다는 점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 또 중요한 이야기를 주셨지만은 이제 시클리컬한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보통 이 반도체가 4년 5년이었잖아요. PER을 한 4배, 5배 이상을 안 줬는데 장기 고정 계약을 하면은 이제 8배, 8년치 정도도 무난하게 줘도 되죠, 태연 매니저? 네, 지금 상황에서는 이제는 좀 어느 정도 정당화되고 있다. 8배, 9배. 네, 이제 현실적으로 우리가 좀 인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 준호 매니저도 궁금합니다. 이번에 컨퍼런스 콜 보고 이렇게 완벽한 컨콜이 있나? 뭐 캐펙스 투자는 마이크론의 잘못은 아닐 테니까요. 네, 맞습니다. 뭘 좀 볼까요? 뭐 유일하게 흠을 꼽는다면은 그냥 어제의 삼전 닉스와 어제의 마이크론 실적을 뛰어넘는지. 그러니까 앞으로 성장률이 계속해서 우리가 기대가 높아지고 있는데 사실 그 성장률이 좀 둔화되는 그 시점이 가장 큰 악재인 거잖아요. 네. 그래서 결국 이제 너무 실적이 너무 잘 나왔으니까 계속해서 그 다음 분기 그리고 또 내년에 어떤 호실적을 너무 지금 기대하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지금의 지금 영업이익 84%를 더 능가하기에는 네. 사실 지금 한마디로 100만 원을 팔면 84만 원이 이익이라는 네. 건데 그러니까 사실상 이거는 정말 공룡 뭐 그리고 괴물 이걸 어떤 수식어를 붙여도 정말 미친 근데 듯한 다음은 86%를 제시했어요. 맞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 분기는. 네, 그래서 일단 이거는 뭐 이러다가 거의 팔면은 거의 100% 마진이 남아줘야 이게 정말 계속해서 올라가는 상황이라서 네. 엔비디아도 정말 미친 듯한 실적이 나왔지만 엔비디아가 60% 후반이었거든요. 그럼요. 네, 네. 그런 점에서 진짜 메모리의 어떤 슈퍼 사이클. 그래서 결국 이제 가장 유일한 흠은 지금의 어떤 실적을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지 그 실적 성장세를 계속 유지할 수 있는지가 가장 이제 핵심 관건이고 근데 뭐 아직은 우리가 걱정할 필요가 없는 그렇죠. 게 다음 빛까지 보장이니까. 맞습니다. 바다를 봐야 되죠. 맞아요. 바다. 그리고 또 소프트뱅크 또 손정희 회장도 AI 버블을 지금 말하는 건 신성 모독이다라는 발언까지 나와주면서 당분간 그 메모리 슈퍼 사이클 기조는 네 올해는 그래도 우리가 마음 편하게 좀 보지 않을까. 중간중간 물론 노이즈와 그리고 네. 또 빅테크 기업들의 자본 지출 얘기 나와주면서 흔들림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올해는 우리가 조금 편안하게 실적은 좀 볼 수 있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자, 손신성 모독이요. 네, 자, AI를 버블이라고 말하는 자는 네. 신성을 모독하는 거다라는 손정희 회장의 발언. 우리 SK 하이닉스 차트는 한번 보고 가죠. 태연 매니저 이제 좀 가격이 풀렸습니다. 좀 의미가 있게 나왔거든요. 11% 폭등하고 있는 하이닉스 287만 원. 300, 뭐 더블탑 기준으로 봐도 300은 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떨어진다고 쳐도. 네, 어떻게 뭐 보세요? 저는 뭐 300만 원 이상 지금 분위기라면은 갈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뭐 그리고 좀 잠시 뒤에 또 이야기하겠지만 ADR 관련된 좀 이슈도 있을 거고. 그래서 지금의 분위기상 어떤 SK하이닉스가 뭐 더 300만 원이 아니라 사실 300만 원 이상도 저는 충분히 지금 상황에선 갈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이제 이 메모리 기업들 뭐 삼성전자는 SK하이닉스 항상 실적 이야기 나올 때 이제 7월달 초반 되면은 이제 삼성전자의 잠정 실적 발표 또 그 기대감이 아마도 또 연결고리로서 이제 좀 지속되지 않을까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 마이크론의 주가가 급등을 시간에서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최근에 실적 발표를 앞두고 또 풋옵션 미결제 약정이 늘어났었거든요. 그러면 주가가 갑자기 또 급등을 하게 되면 또 그것도 쇼스퀴즈가 물살시켰죠, 네, 맞습니다. 물살, 그러면서 오늘. 또 네. 주가가 상승폭이 커지는데 지금의 분위기상에서는 뭐 직전 고점이라고 할 수 있는 뭐 300만 원 이상에 대한 부분들 가능성은 좀 계속해서 열어두고 네. 지금 뭐 추세 자체가 아직까지 뭐 꺾이지가 않습니다. 이 정배열의 흐름에 있는 종목들하고 지금 업황 자체가 뭐 구조적인 어떤 성장 국면에 들어갔다라는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뭐 저는 뭐 300만 원 이상도 지금의 분위기상 충분하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은 굳이 뭐 내릴 필요까지는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네, 그래서 뭐 사실 근데 신규 진입을 하는 거는 제 성향상에서는 네. 뭐라 그럴까요? 장비가 낫지 않을까 이렇게는 네. 보고 있지만 예. 보유자의 관점에서는 좀 추세를 조금 지금은 좀 즐기시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런 관점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뭐 300만 원 이상뿐만 아니라 뭐 320, 330 좀 순차적으로 도장 깨기 하듯이 좀 간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SK 하이닉스 한번 찍고 내려온 게 300만 원대인데요. 오늘은 아니더라도요. 이번 주 특히 이제 다음 달에는 삼전 닉스도 실적들 나오지 않습니까? 트라이를 해보자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마이크론의 실적은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장기 공급 계약 물량도 한 20% 정도가 된다라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포워드 퍼도 8배, 뭐 9배까지 줘도 뭐 하이닉스, 마이크론, 삼성전자 모두 큰 불만은 없다. 좀 설명이 된다는 얘기도 덧붙이면서 이제 준호 매니저의 일발로 가야 될 것 같은데 네.
정말 삼전 닉스만 지금 보니까 딱 기억하고 있는 줄 알았는데 오늘은 좀 아니거든요. 소부장들도 아직까진 좋거든요. 네. 자, 오늘의 일발 출발해 볼까요? 그래도 이제 극단적인 수급 쏠림이 아니라 지금 소부장 쪽으로도 수급이 좀 확산되고 있어서 좀 의미가 있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왜냐면 또 코스닥에서 이제 코스닥 활성화 대책 그리고 코스닥 승강제가 7월달 이제 확실하게 좀 윤곽이 나올 것이기 때문에 결국 코스닥 시총 상위 중에서 결국 그 안에서 제일 중요시 보는 게 또 재무 건전성이거든요. 그러면 또 이제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이 결국 이제 코스닥 승강제 1군 프리미엄군에 편입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어서 우리가 이제 삼전닉스와 함께 같이 봐야 될 코스닥 상승을 견인할 소부장 그 안에서 장비단이고요. 전공정 장비 안에서 유진테크를 오늘 탑픽 종목으로 선정을 해봤습니다. 네. 뭐 전공정 장비 사실 코스닥에서 지금 시가총액 반도체 1등이 주성 엔지니어링이고요. 그리고 2등이 원익 IPS입니다. 그래서 그만큼 지금 이제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들도 지각 변동이 되고 있는 상태에서 반도체 소부장이 제가 지난번에 50%가 시총 20위 안으로 다 편입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바이오 비중이 좀 줄어들고. 근데 그 시총 상위권에서 안착한 기업들이 대부분 다 전공정 장비, 그 안에서도 증착 장비 업체들입니다. 그래서 뭐 주성 엔지니어링이나 원익 IPS 테스트는 많이 말씀드렸으니까 이제 유진테크 또한 마찬가지로 전공정 장비 관련해서 가장 이제 핵심이 될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고객사가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 그리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도 디램 투자 확대에 있어서 가장 큰 수혜 준 게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에도 지금 이제 증착 장비를 공급하고 있는 기업이 바로 유진테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분기에도 실적이 잘 나왔고 분기 실적이 처음으로 1,000억대를 돌파를 했어요. 그래서 이익률 개선세가 지금 가파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태에서 올해 하반기의 실적은 더욱더 좋아질 수밖에 없는 게 이미 지금 이제 삼전닉스가 공격적인 증설을 했고 또 그리고 이제 호남에 또 신설 또 팩 공장을 건설한다고 했을 때 전공정 장비 또 증착 장비 기업들은 가장 먼저 또 수주를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출하량은 더욱더 증가할 수밖에 없다라고 보고 있고요. 일단 증착 장비 중에서 일단 주성 엔지니어링 그리고 유진테크 원익 IPS가 핵심이지만 유진테크 같은 경우는 디램용 LPCVD 관련된 기술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LPCVD는 저압 화학 기상 증착 장비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도체 웨이퍼 위에 아주 작은 얇은 방막을 균일하게 입히는 장비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LPCVD는 미세 공정의 가장 핵심이 될 수 있는 장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HBM4 관련된 공격적인 양산에 있어서도 가장 큰 수혜 기업이 될 수밖에 없고 매출의 거의 절반이 거의 LPCVD가 대부분 차지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하반기부터 삼성전자의 P4 그리고 SK하이닉스의 M15X 투자 확대가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직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디램 관련된 매출 비중이 한 90%다 보니까 메모리 슈퍼사이클과 그리고 UBS에서도 결국 메모리 슈퍼사이클 특히 전공정 장비는 이제 초입에 불과하다라고 했기 때문에 가장 큰 수혜 기업 중에 하나다. 그래서 올해 매출만 5,100억에서 5,200억 수준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50% 정도 성장할 거라 보여지고요. 그리고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1,200억 정도를 예상하면서 이익 증가폭이 굉장히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또 다음 주에 지역 균형 발전, 구토공간 대전환 관련해서 민간 합동 회의가 있는데 6월 30일 날 SK 최태원 회장이 호남에 간다라고 해요. 그래서 그 자체가 결국 이제 SK 최태원 회장이 직접적으로 발표하지 않을까라는 어떤 기대가 그러니까 월요일 대통령 말고 그 맞습니다. 다음. 그래서 6월 30일 날 이제 네. SK 최태원 회장이 호남으로 방문한다고 한다는 것 자체가 거기에서 어떤 대규모 투자 발표 지금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는 게 삼성전자랑 SK하이닉스가 최소 200조 이상의 전공정 팩 공장을 건설을 추진할 것이다라는 어떤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 이제 전공정 팩 건설 방안이 확정이 되면은 결국 이제 전공정 장비 기업들 중심으로 소부장의 상승을 견인할 가능성이 좀 높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고객사인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미국의 아이다호에 신규 디램 공장, 팩 공장 건설을 추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고객사들이 지금 공격적인 증설은 당연한 것이고 거기에다가 지금 공격적인 신설, 공장, 팩 공장을 계속해서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말도 안 되는 괴물 실적이 나온 상태다 보니까 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와 삼전닉스의 디램 또 이제 진짜 장비를 공급하고 있는 유진테크야말로 다시 한번 신고가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전제에 오늘 탑픽 종목 선정해봤습니다. 자, 그런데요. 요건 하나 여쭤보고 네. 싶습니다. 이게 약간 좀 이게 정치적으로 갈 수가 있어서 있기는 한데 이런 의견이 좀 있더라고요. 용인 이제 메가 반도체 맞습니다. 클러스터를 지을 거잖아요. 네. 그것도 짓고 호남도 짓는 건지 네. 아니면 용인 거 일부를 떼서
호남으로 가는 건지 네. 만약에 일부를 떼서 간다면 아, 반도체 소부장은 그렇게 또 약간 김 빠질 수가 있다라고 해서 다음 주 맞습니다. 월화를 보자 이렇게 또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좀 있거든요. 이게 또 정치권에서는 너무 또 호남에 밀어주기 아니냐라는 네. 말도 나와주고 있고 또 그리고 용인 클러스는 클러스대로 하고 아니면 또 이제 또 호남에 호남 따로 따른지. 주겠다라고 네. 발언도 나와주고 있고요. 또는 이 용인 클러스터의 일부를 이전할 수도 있다는 가능성도 제기가 되고 있는데 물론 이것도 확인할 필요가 있지만 저는 뭐 궁극적으로 이번에 또 SK 하이닉스가 ADR도 상장으로 그 조달한 자금으로 또 강력하게 또 후공정 패키징과 또 이제 새로운 어떤 증설에도 투자가 나오기 때문에 기계 산다죠. 장비 산답니다. 맞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저는 오히려 장비 기업들은 오히려 지금 또 우리가 불확실성이 약간 있긴 하지만은 오히려 지금 뭐 투자의 관점에서는 여전히 신규 관점 유효하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아직까지 확정된 사안은 아니지만 제 생각에는 오히려 그냥 호남에는 따로 정보적 팹을 계속 건설하고 용인은 용인 클러스터는 용인 클러스터대로 저는 추진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이라서 대세에 지장 없다. 맞습니다. 대세에는 지장이 없다. 그래서 결국에 궁극적으로 지금 공격적인 증설과 그리고 이제 신설을 하고 있는 거는 네. 사실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어떤 전공정 장비 기업들의 어떤 출하량은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자, 가격 전략 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증착 장비 유진테크입니다. 맞습니다. 가격 전략은 지금 프리에서 지금 한 8에서 한 9% 정도 좀 상승 흐름이 나와주고 있어서 조금은 낮춰서 이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승폭에 지금 17만 6천 원 정도 부근대여서요. 17만 원 아니면 지금 이제 갭이 떠 있는 16만 9,800원이기 때문에 보니까 16만 9천 원 라인대 미만에서 일단 1차 매수. 왜냐면 이제 단기 차익 매물도 충분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16만 9천 원 미만에서 일단 1차 매수로 접근하도록 하겠고요. 목표가는 조금 수정해서요. 직전 고점이었던 네. 20만 원을 일단 1차 목표가로 한번 설정해 보도록 하겠고 손절 라인 때는 13만 7,500원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유진테크 주도 매니저의 일발로 봤고요. 자, 현재 시간 업앤다운을 좀 보면 업은요. 거의 지금 삼전 닉스와 소부장이 다 차지하고 있어서 그 외에서 업들 좀 보면 두 종목 정도가 보여요. 금호타이어, 그다음에 SK 오션플랜트인데 우리 금호타이어는 태훈 매니저와 함께 가볼게요. 보니까 어제 애프터 때부터 발동을 좀 걸었더라고요. 금호타이어는 어떤 재료가 있었을까요? 사실 제가 금호 타이어를 솔직히 말씀드리면 커버하는 종목이 네네. 아니었어가지고 좀 자료를 좀 찾아봐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은 뭐 지금 상황에서는 제가 봤었을 때 좀 뉴스를 저도 보고 있는데 네. 아직까지 제가 좀 찾지를 못했어요. 근데 이제 그러면 중요한 거는 그래도 이제 또 어떻게 대응하는지가 좀 중요할 것 같아서 네. 어떤 좀 기술적인 부분들을 좀 말씀을 그럴까요? 제 상황에서는 좀 네. 드릴 수밖에 없는 게 현실적으로 맞는 것 같고 뭐 지금 뭐 이슈는 좀 확인을 해봐야 되겠지만 이거 저는 이제 뭐 타이어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에 뭐 사실 어떤 뚜렷한 모멘텀을 찾기는 좀 부족하지만 어제 좀 급등했던 부분들하고 좀 바닥 구간에서 아무튼 거래가 좀 터졌다라는 부분들을 본다면 뭐 저는 지금에서는 매도는 안 할 거는 같아요. 근데 이제 현실적으로는 그래도 한 5천 한 7, 800원 정도 요 구간까지를 한번 좀 열어두고 가야 될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이게 어떤 재료에 따라서 좀 해석이 좀 달라질 수는 있겠습니다만 네. 뭐 제가 만약에 요 종목을 갖고서 좀 차트를 매매를- 한번 볼까요? 예, 차트 네. 그러니까 좀 트레이딩을 한다면은 저는 여기서 만약에 좀 올라간다면 그래도 한 5천 원대 뭐 800원, 6천 원 정도에서는 한번 좀 맞고 떨어질 가능성을 좀 열어놔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만약에 이 내용과 관련해서 네. 뭐 제가 추후에 좀 확인이 된다면은 뭐 운영하는 밴드나 여기다가 좋습니다. 추가적으로 좀 내용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대략적으로 공시가 좀 나왔죠? 네, 그리고 또 금호타이어가 보통 이제 호남 지역 중심으로도 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아. 어제 또 광주 신세계가 또 크게 예, 올라가졌잖아요. 예, 예. 그래서 결국 정부에서 호남 지역 중심으로 지금 이제 투자와 지역 균형 발전을 지금 이루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금호타이어가 아무래도 좀 호남 지역에 이제 중심으로 지금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기업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부분들도 조금은 영향이 있지 않을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또 금호타이어 뉴스를 좀 보니까 원래 결손금이 어마어마하게 했는데 그제 발표됐던 1분기 결손금을 보니까 이게 급감했네요. 거의 결손금이 400억대, 1,000억, 2,000억대였던 게 400억대로 줄면서 아 이제 결손 털고 배당을 다시 실시할 수 있다 이런 기대감도 있는 것 같고 여기에 지금 현 정부의 호남 활성화 대책들이 네. 나오면 뭐 금호 기업이라든가 맞습니다. 광주 신세계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좀 테마로 올라가는 것들도 함께 받고 있어서 오늘 프리마켓에서는 금호타이어 주가가 좀 눈에 들어오고요. 또 하나가 앞서 업앤다운을 보셨지만 SK 오션플랜트입니다. SK 오션플랜트도 거의 두 자릿수가 지금 없는데 있네요. 10%대 지금 급등 폭등세입니다. 네, 뭐 개별 이슈인 것 같아요. 아무래도 3,600톤급 호위함, 경북함을 해군에
조기 인도한다라는 얘기가 나와주면서 결국 이제 어느 정도 실적 개선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나와줬고 한 10% 정도 좀 반등 흐름이 나와주고 있다. 근데 결국 어떤 개별 이슈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3,600 토큰 호위함 어떤 조기 인도 소식이 나와주면서 올랐던 부분이라서 이미 또 이제 갭이 뜬 상태에서 상승폭을 또 반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이게 추세 상승으로 계속 이어지기에는 재료가 그렇게 크진 않다라는 점에서 오히려 신규 매수는 조금 자제하시고 오히려 기보유자의 관점에서 오히려 목표가를 설정하면서 대응하는 게 훨씬 더 안정적이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SK 오션 플랜트의 어떤 이제 목표가를 다시 한번 제시해 드리면은 이미 좀 주가가 고점 대비해서 거의 지금 반토막 이상의 조정 흐름이 나준 상태잖아요. 그래서 거의 지금 낙폭 과대에 따른 좀 반발 매수가 조금 유입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오히려 기보유자의 관점에서 일단 1차 목표가 2만 원 라인대로 좀 설정해서 대응해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SK 오션 플랜트까지 봤고요. 우리 태연 매니저와 유리기판주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유리기판주가 좀 애매한 게 이 반도체 소부장 또 본팀은 아니에요. 근데 분명히 유리기판은 본팀이 될 것 같기도 하니까 소부장 갈 때 잘 못 가기도 하는데 오늘 좀 보면 뭐 SKC라든가 또 필옵틱스라든가 조금씩 움직이기는 하거든요. 태연 매니저 유리기판도 기판이잖아요. 네, 뭐 사실 앞으로 유리기판에 대한 네. 뭐라 그럴까 이 상용화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뭐 당연히 중기적인 관점에서는 뭐 기대할 수밖에 없는 쪽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은데 뭐 근데 이제 이게 항상 반도체 종목들의 그 패턴들을 보면은 이게 이제 선발주자로 가는 스타일은 아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전공정 장비가 많이 갔다거나 네. 그다음에 이제 예를 들어 뭐 소재 부품단 이런 종목들이 움직이고 나서 약간 좀 후발주자로 좀 움직이는 약간 이 반도체 섹터 내에 키워든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이제 주가가 아무튼 뭐 SKC도 그렇고 뭐 필옵틱스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좀 주가가 좀 시장의 어떤 이 하방 변동선에 좀 이렇게 같이 동조화됐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우리가 뭐 그동안에 좀 소외받았던 부분들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수급 쏠림에 대한 부분들이 분명히 악영향을 같이 받았던 종목이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라면은 뭐 SKC나 뭐 필옵틱스 같은 경우엔 지금 가격적인 메리트 자체는 많은 종목들이 저는 있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수급의 어떤 쏠림 현상이 어떻게 보면 일부 기업들에 대한 이 가격 왜곡 현상을 견인을 하면서 아무튼 성장성이나 이런 포인트 대비해서는 확실히 주가는 그래도 지금은 비싸지는 않다라고 개인적으로 판단하고 있고 뭐 차트를 보시더라도 사실 지금 기존에 한번 그 기대감으로 올라갔던 뭐 SKC도 마찬가지겠지만 필옵틱스 한번 볼까요? 필옵틱스를 볼까요? 자, 오늘은. 필옵틱스를 네. 보면은 네. 뭐 TGV 쪽 관련해서 뭐 항상 대표적인 수혜주라고 부각을 받았는데 다 지금 아까 SKC도 그렇고요. 지금 현재 동사의 주가를 보면은 최근에 거의 6만 원대까지 갔다가 거의 절반 50% 가깝게 이제 빠진 상황이라서 뭐 지금 뭐 접근을 한다라는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나쁘지는 않다라고는 봅니다. 대신 이게 과연 이제 주도 이 반도체 섹터 내에서 주도 키워드로 가기에는 워낙 이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같은 대형주에 대한 수급과 그리고 우선적으로 거기서 만약 수급이 떨어졌었을 때 누가 받아갈 거냐라는 부분들을 본다면 전공정 쪽이 먼저 받아갈 수밖에 지금 없는 분위기라서 나는 조금 더 시장의 중심에 서고 싶다라고 한다면 현실적으로는 저는 전공정 장비 쪽이 여전히 맞다라고는 보지만 나는 그래도 조금 부담 없이 좀 과대 낙폭주를 한번 공략을 해보고 이 기업의 어떤 투자 성장성 대비해서 좀 주목을 덜 받기 전에 좀 저렴하게 사겠다라는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예, 저는 뭐 필옵틱스도 뭐 SKC도 전반적으로 지금 진입 자체는 나쁘지 않다. 단 이게 추세적으로 돌리는 과정에 대한 어떤 매물 소화를 하면서 가야 되기 때문에 뭐 중기적인 관점에서는 좋다라고 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여기서 지금 쌍바닥을 찍어놓고 돌리게 된다면 뭐 예를 들어서 뭐 45,000원에서 5만 원 정도 사이에서는 다시 한번 매물 소화를 할 가능성이 있으니까요. 이런 부분들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차트 보시면 유리기판이 기판이기는 한데 우리가 알고 있는 소부장 차트와는 완전히 다르죠. 늘 이제 후발주자여서 다 오르고 끝물 뭐 이런 점이 있어서 태연 매니저 중장기적인 시선으로 접근을 해달라 또 이렇게 조언도 함께 해줬습니다. 오늘 이제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이 대결을 한번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삼전 닉스의 또 파생된 대결이기도 한데 이제 그 팀원들 중에서 뭐가 더 좋은가? SK 팀에는 이제 SK 스퀘어와 SK가 버티고 있고요. 네. 삼성전자 팀에는 삼성생명과 삼성물산이 있거든요. 준호 매니저는 어느 팀 오늘 갈래요? 이게 하나는 이제 뭐 자사주 매입 등등 뭐 지분 가치고 하나는 바로 ADR 상장이기도 한데. 네, 일단 그동안은 제가 이제 SK 하이닉스 쪽에 좀 손을 들었던 게 그래도 ADR 상장에 대한 모멘텀이 너무 크다 보니까 근데 결국 이제 ADR 상장하고 나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좀 재료가 좀 노출이 되다 보니까 결국 이제 SK 스퀘어 같은 기업들은 조금 쉬어갈 수도 있지 예.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어서 일단 이제 예상했던 대로 결국 SK 하이닉스가 딱 한 번에 어떤 이제 시가총액 1등을 수성을 했고 그다음에 다시 한번 재탈환을 한 상태잖아요 삼성전자가. 근데 결국 이제 삼성전자가 3분기에도 기대가 되는 게
파운드리 쪽에 어떤 흑자 전환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 있기 때문에 결국 이제 메모리뿐만 아니라 이제 시스템 반도체 쪽 그리고 파운드리 쪽에서의 어떤 매출이 확실하게 가시화가 되면은 저는 다시 한번 삼성전자가 시가총액 1등 자리를 또 오랫동안 또 유지할 수 있는 부분이라서 그래서 일단 삼성전자는 이제 당장 SK하이닉스는 당장 ADR 상장이 지금 눈앞에 다가온 상태고 좀 7월달에 지금 바로 상장을 앞두고 있어서 약간 변동성이 좀 있을 수 있다. 그래서 오히려 삼성전자가 조금 더 안정적인 어떤 우상향 흐름이 나올 줄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동안은 SK하이닉스 쪽에 조금 더 손을 들어줬지만 이제는 우리가 삼성전자도 조금 이제 관심 있게 봐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그래서 삼성전자의 어떤 친구들인 또 삼성물산, 뭐 삼성생명 그리고 삼성 ENA까지. 왜냐하면 또 삼성전자의 어떤 대규모 투자 확대와 설비 투자 확대되면은 삼성 ENA가 또 쿨린룸부터 시작해가지고 다양한 사업들 건설을 추진하고자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삼성 ENA까지 삼성전자 친구들을 좀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KCC도 올라요. 삼성물산을 많이 들고 있다고 네. 해가지고 지금 완전 이런 정도로 와 있습니다. 네. 지금 보면 SK 스퀘어가 뭐 9%대 급등세 나오고 있지만 오히려 준호 매니저는 이번에 ADR 재료도 끝나고 네. 주주 환원이 나오지 않는다면 맞습니다. SK 스퀘어는 밸류에이션도 그렇고 약간 오히려 삼성물산, 삼성생명 쪽에 손을 좀 들어줬습니다. 우리 태훈 매니저는 어때요? 삼성물산, 삼성생명의 지분 가치. 이것도 엄밀히 말하면 K증시에서는 잘 안 쳐주는 건데 요즘 뜨거운 거죠. 네, 워낙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주가가 뭐 이게 급등이란 표현이 무색할 정도로 폭등했다라고 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이제 지분을 갖고 있다라는 그 지분 가치 보유에 따른 어떤 이 관련된 수혜주들이 또 다시 한번 이제 어떤 시장의 중심에 같이 서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도 마찬가지로 이제 삼성 그 관계사들로 본다면 저는 이제 삼성물산 뭐 요 기업들도 좋다라고 보는 게 지금 우리가 이제 어떤 이 자회사, 그러니까 자회사가 아니 그 지분 가치 상승, 그러니까 지분 가치 상승에 따른 부분들도 있겠지만 뭐 주주하는 정책들이나 아니면 특히나 뭐 원전 쪽에 대한 부분들 모멘텀도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또 데이터 센터뿐만 아니라 또 추후에는 이 삼성물산 같은 경우 만약에 삼성전자가 공장을 짓겠다 이래버리면 또 그것까지도 어떻게 보면 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연결고리가 좀 있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삼성물산이 저는 그런 관계사들 뭐 중에서 좀 전반적으로 나쁘지 않다라고 보고 있어서 뭐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중기적인 관점에서 바라봤었을 때 뭐 최근에는 한번 SK하이닉스가 삼성전자를 역전했지만. 미치고 시가총액 1등을 잠깐 갔다 왔지만 뭐 저는 중장기적으로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결국에 뭐 1등의 지위는 그래도 조금 더 삼성전자가 오래 유지하지 않을까라는 관점이고요. 뭐 최근에 또 삼성전자의 자사주 매입과 관련된 부분들 뭐 이런 이슈도 있으니까 둘 다 사실 좋습니다. 그래서 이게 누가 더 좋다라고 보기는 어렵겠지만 둘 중에 꼭 하나를 네네네. 선택을 해야 된다면 저는 삼성 이 그룹과 관련된 종목들이 조금 더 낫지 않을까 이렇게 그 판단합니다. 중에서도 삼성물산, 네, 왜냐하면 이제 AI 데이터 센터 건설 등등과 같은 직접적인 사업 이익도 네, 맞습니다. 함께 있다라는 것도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삼성전자가 특별 배당할 때는 또 이 두 기업도 많은 캐시를 또 챙길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까지 정리를 해보고 오늘은 정말 나쁘지가 않은 게 삼전 닉스만 기억하지 않고 삼전 닉스 외에 훈풍이 조금씩 오고 있습니다. 자동차도 저희가 이때 자동차도 그 파워반 가격 관련해서 이제 따로 이슈를 또 준비를 해 오고 있고 또 현대차와 기아차가 가니까 로봇도 나쁘지가 않거든요. 로봇은 우리 준호 매니저와 함께 가볼게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질문도 참 많았습니다. 이제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안녕인가요? 등등인데 오늘 현대차가 또 이렇게 버텨주면 어제 이어서 오늘 로봇도 괜찮을 것 같거든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어떻게 할까요? 지금 이제 로봇 사실 우리가 젠상 CEO가 이제 방한했고 떠났잖아요. 그 이후에 지금 이제 철저하게 로봇주들이 좀 소외가 됐고 또 가뜩이나 이제 극단적인 이제 수급 쏠림, 삼전닉스의 수급 쏠림으로 인해서 피지컬 AI 기업들도 전체적으로 쉬어가는 흐름이 나와졌는데 결국 이제 코스닥 활성화 대책과 코스닥 승강제 그리고 코스닥의 어떤 상승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피지컬 AI 기업들도 결국 같이 동반 상승해줘야 코스닥의 본격적인 랠리가 시작될 수 있다라 보고 있고요. 뭐 결국 지금 삼성전자의 모든 삼성그룹의 모든 라인업들을 지금 빠른 속도로 지금 이제 무인화 그리고 이제 자동화의 속도를 내고 있고요. 사실 삼성전자의 주된 목표가 2030년까지 반도체 100% 무인화잖아요. 근데 결국 거기에서 가장 중심축으로 지금 이제 계속해서 삼성전자와 협력을 하고 있는 기업이 레인보우 로보틱스고 또 우리가 삼성전자가 올해 로봇으로 또 성과를 내겠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관련해서 기술력 있는 기업들을 삼성전자가 이제 인수를 추진하기 시작하면은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저는 다시 한번 부스터가 달리지 않을까. 근데 저는 지금 당장 피지컬 AI 기업 중에서 관심 있게 보는 종목이 뭐냐면 A전자. 그래도 지금 엔비디아와 지금 협력을 하고 있잖아요. 네. 30명의 경영진과 실무진이 캘리포니아로 방미길에 올라서 지금 엔비디아 본사 또 실무진들과 협력과 논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로봇뿐만 아니라 또 AI 인프라 쪽도 충분히 LG전자가 다 커버를 할 수가 있는 부분이라서 결국 지금 주가는 제인상 CEO가 오기 전보다 훨씬 더 빠졌고 그리고 박미길에 올랐다라는 보도가 나온 그 이후에도 더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기사가 안 나와요 지금. 맞습니다. 그래서 네. 후속 특징이 나오지 않았는데 네. 다만 주가가 더 매력적인 게 그거에 대한 기대감이 전혀 반영이 되어 있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제가 마이크로 테크놀로지도 오히려 이틀 전에 하루 전에 오히려 주가가 빠졌기 때문에 오히려 실적 발표 이후에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예. 말씀드렸는데 LG전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LG전자의 어떤 이제 핵심 경영진들과 실무진들이 30명이 네. 결국 지금 이제 박미길에 올라서 엔비디아와 협력하고 있다고 했는데도 주가가 오히려 빠졌다라는 거는 가격적으로 전 너무나 매력적이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이 상태에서 아무런 기대감이 없는 상태에서 MOU나 본계약 체결 소식이 나왔지만 주말에? 네, 주가는 정말 좀 폭발적인 어떤 상승 흐름이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좀 보고 있고 테크 기업 중에서 가장 저평가된 PBR이 1배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네. 너무나 저평가지만 실적도 개선되고 있고요. 그리고 로봇 쪽으로 실적이 나와주고 있는 기업이고 특히 AI 또 홈 가전 쪽에서는 글로벌 탑티어 기업이다 보니까 지금의 가격은 너무나 매력적이라서 좀 중장기적으로 피지컬 AI에 관심 있는 분들은 지금의 탑티어 종목은 LG전자가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차트 분석 한번 보죠. 네. 일단 뭐 차트는 일단 보시면요. 젠스상 CEO 그리고 구강모 회장이 이번 제2차 깐부회동에 참석한다라는 얘기가 나와주면서 가장 강력하게 상승 흐름이 나왔었잖아요. 근데 그 이후에 주가는 그대로 내려와줬고 여기 살짝 3일 전에 살짝 빨간 장대 안봉도 아니죠. 약간 한 10% 정도 반등이 나졌었는데 이때가 지금 이제 LG 그룹 경영진들, 실무진들이 박미길에 올랐다는 얘기가 엔비디아 나오면서 본사 방문이죠. 근데 그리고 나서 그 다음 날 시장이 거의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되면서 지금 10% 이상, 17% 이상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 시점에서 LG전자는 피지컬 AI 기업으로서 지금 상승했던 부분들이 죄다 반납한 상태라서 가격적인 매력이 너무나 좋고 그리고 엔비디아 지금 이제 본사 방문과 그 기대감까지도 시장 여파로 다 반납한 상태라서 오늘 삼성니스의 어떤 강력한 수급 썰림이 좀 마무리되면은 LG전자의 어떤 강력한 반등 그리고 기술적 반등도 충분히 나오지 않을까. 이 상태에서 이번 주말 동안에 LG전자와 엔비디아의 어떤 공계약 또는 MOU만 나와도 LG전자가 본격적인 상승이 나와주면서 피지컬 AI 상승을 견인하지 않을까라는 점에서 지금 마음 편안하게 1차 매수로 접근하셨으면 좋겠고요. 뭐 네. 기보유자에서는 당연히 홀딩 가점으로 보셨으면 좋겠고 목표가는 다시 한번 이 낙폭의 최소한 절반 33,000원 부근대는 무난하게 저는 올라갈 수밖에 없다. 기다릴 줄만 알면은. 그래서 삼성닉스의 극단적인 수급 쏠림이 그래도 오늘은 조금 차분해지고 좀 소부장 쪽으로도 확산되고 있다는 점을 놓고 봤을 때 피지컬 AI의 어떤 상승을 견인할 수 있는 기업은 LG전자가 되지 않을까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신규 진입하시는 분들은 부담은 덜 하겠습니다. 단 네. 1회 프리미엄도 없고 심지어 엔비디아 본사 방문도 네. 그냥 다 무시하고 맞습니다. 있네요. 17% 빠져버렸어요. 네, 서킷 더 브레이크가 빠지네. 다음 날 바로 발동되는 바람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돌아왔을 때 그 경영진에서 어떤 또 재료 나올지 본다면은 맞습니다. 이제 신규 쪽도 한번 보자라고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지금요 금호타이어가 거래량이 500만 주가 폭발을 하면서 프리마켓 상한가를 들어갔네요. 자, 광주에 대한 기대감이다. 또 소위 말하는 결선 터는 기대감이다. 여러 개들 지금 분석들도 막 나오고 있는데 아마도 테마성이 좀 강한 것 같습니다. 본사가 이제 광주에 있다 보니까 네. 아무래도 지금 광주 신세계가 어저께 올라갔던 게 좀 힌트가 되지 않았나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지금도 광주 신세계가 12% 올라가지고 있고요. 어제도 지금 한 20% 올라갔으니까 결국 이제 광주 모멘텀이 정말 강력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렇죠. 현 정부에서 지금 호남 지역을 일대로 지역 균형 발전을 이루려고 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 이제 뭐 일부 정치권에서는 너무 호남 이루어지기 아니냐라는 어떤 이제 비판도 나와주고 있는 상황에서 오히려 호남 지역에 있는 또 그리고 호남을 텃밭으로 또는 본사를 두고 있는 기업들은 지금 테마성으로 좀 강력하게 상승이 나오고 있지 않나. 다만 이 부분은 신금에서는 솔직히 좀 자제해야 하는 게 네.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제 사실상 지금 삼성전자 물론 뭐 당연히 영향을 좀 받을 수 있겠고 또 많은 또 일자리 가면은 타이어 갈아야죠. 네. 그리고 또 광주 신세계에서 매출 늘어나는 거는 그겁니다. 사실은 거기까지 맞아요. 간 거예요. 사실은 예, 맞아요. 예, 예. 맞는데 그래도 이제 너무 지금 기대감이 너무 업되고 있는 상태다 보니까 결국 이제 변동성이 너무 클 수밖에 없고요. 네. 그래서 오히려 그냥 신세계 종목을 들어가는 게 조금 더 낫지 않을까. 그래서 금호타이어도 마찬가지로 이제 많은 이제 삼성닉스 임직원들이 가면은 자동차 구매하고 펑크 나면 또 갈아야 되고 하니까 타이어 수요도 늘어날 수 있다라고 좀 하는 건데 아무튼 네. 이건 변동성이 너무 크고 테마는 테마성으로 보고 단기 트레이닝 관점으로만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용인 그 메가 클러스터 만들기 전에 그 토지 보상금이 엄청나게 풀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 시청자분들도 이제 광주에 지면은 그 땅 맞아요. 또 사들이게 맞습니다. 되면 돈이 엄청 풀릴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이 네. 차를 사가지고 맞아요. 타이어를 바꾸고 그분들이 광주 신세계를 간다. 이제 이런
레토릭이죠. 자, 이런 스토리텔링이 있다는 거 왜요, 태현맨이죠? 아, 네, 너무 우리나라 증시가 재밌어가지고요. 재밌어가지고요. 네. 그래서 지금 금호타이어가 상한가를 들어갔다는 사실까지도 함께 전해주면서 태현맨 저 일발장전으로 가보죠. 네. 네, 네, 갑자기 분위기가 네. 일발로 왔는데요. 연관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네, 뭐 연관 있다라면 다 연관이 있을 것 네. 같아요. 자, 오늘의 제가 일발 탑픽주는 오늘도 이제 반도체 장비 쪽에서 특히나 저도 이제 마찬가지로 전공정 장비 쪽에 있는 종목 이 VM이라는 기업을 한번 공략을 해볼 건데요. 네. 자, VM,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전공정 장비 쪽을 투자하는 이유는 물론 이제 단기적으로 이벤트성으로 바라본다면 이제 29일 날 있을 뭐 호남 지역이든 충청 지역이든 그 삼성전자와 SK 하이닉스에 대한 어떤 투자와 관련된 부분들이 이제 단기적인 이벤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사실 이전에는 우리가 그 호남 지역에는 뭐 후공정 패키징 공장이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했는데 요즘의 분위기는 오히려 이제 전공정 팹까지도 들어갈 수 있다. 네. 그렇게 됐었을 때 결국 전공정 관련된 뭐 증착도 마찬가지고요. 뭐 아니면 뭐 식각이나 연마 장비나 아니면 뭐 세정 장비 이런 기업들이 대부분 많이 수혜를 받겠지만 저는 이제 VM이라는 기업을 봤던 거는 우선 대표적인 어떤 이 식각 관련된 이 건식 식각 쪽에서 국산화에 성공한 기업이고요. 상장사 중에서 유일한 식각 장비 국내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뭐 전공정 장비 내에서도요. 그 공정 따라서 이제 선택지가 일부 종목들 같은 경우는 좀 있는데 사실 이제 식각 쪽에서는 어떻게 보면 유일하다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는 거. 요거에 이제 우선적으로 좀 주목을 해봤고요. 이 동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미국의 랩리서치나 아니면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 같은 기업들에 의존하던 그 장비 자체를 이제 국산화에 최초로 성공을 했다라는 부분들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게다가 이제 그 주력 제품이라고 한다면은 뭐 실리콘 게이트 형성하는 폴리 식각기나 아니면은 회로의 배선을 연결하는 뭐 메탈 식각기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 두 장비 모두 다 이제 디램의 어떤 미세화 공정의 핵심 단계마다 이제 필수적으로 들어갈 수 있다라는 부분들이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은 요즘에 이제 우리가 그 미세 공정을 이제 뭐 예를 들어 2나노다 이렇게 점점 미세 공정으로 가는 과정에서 이제 물리적 한계에 도달하다 보니까 네. 우리가 보통 3D 구조라고 할 수 있는 뭐 게이트 올라운드나 아니면 핀팩 구조, 그러니까 약간 입체화된 네. 구조에 대한 부분들이 있어서 지금은 이제 또 식각의 장비에 대한 또 기술적인 난이도나 그 필요성이 확실히 이전보다 많이 높아지고 있다. 과거에 우리가 미세 공정 뭐 예를 들어서 뭐 TSMC나 뭐 삼성전자 파운드리 막 경쟁을 하면서 사실 노광 공정 관련된 대표적인 뭐 ASML이나 이런 기업들이 그 당시에는 대표적인 수혜주였잖아요. 또 우리 막 그 망원경 기업, 네, 먼저 맞습니다. 파크 시스템 네, 맞습니다. 검사장비나 네. 네. 근데 이제 지금의 분위기상에서는 이제 미세 공정에 대한 부분들 물론 계속해서 수혜를 받겠지만 이게 이제 약간 물리적 한계에 대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이 식각 장비에 대한 이 중요성이 이전보다 확실히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또 메모리 기업들의 반도체 증설 뭐 당연히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뭐 삼성전자, SK하이닉스뿐만 아니라 지금 마이크론의 이번 SCA 계약과 관련해서 가격적인 어떤 이 플로우 자체, 이 가격 하한선에 대한 부분들이 이게 만약에 그렇게 유지가 된다라고 본다면은 영업이익률이 70% 정도는 깔고 들어간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게 네. TSMC의 수익률보다 이 마진보다 더 높게 계속해서 형성이 된다라는 구조라면 결국 우리가 그 반도체 기업들, 메모리 기업들이 그동안 증설을 좀 꺼려했던 부분들은 사이클 산업, 이 시클리컬에 대한 그 우려감 때문에 투자를 적극적으로 하지 못했지만 이제는 어느 정도 이 가격 하한선이 나타났다. 이걸 지켜준다. 그러면 어느 정도 공격적인 증설 자체, 또 워낙 수요도 탄탄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전공정 장비 쪽을 봐야 된다라고 보는 관점이고 네. 자, 그래서 이제 전체적인 어떤 흐름들도 좀 있겠지만 아무튼 간에 이제 이 식각 쪽에서 우리나라 대표할 수 있는 기업이다라는 부분들을 주목을 하고 있고요. 자, 그리고 이제 우선은 전공정 다른 장비주들 대비해서 이제 PER에 대한 이 멀티플 밸류에이션 매력도가 상대적으로 좀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뭐 예를 들어서 원익 IPS나 테스 이런 전공정 증착 쪽 장비 관련된 기업들의 2027년도 기준에 뭐 PER 요거를 보시면 평균적으로 한 30배 정도 초반이 나와주고 있는데 네. 지금 이 VM 같은 경우에 최근에 주가가 올라가서도 여전히 한 20배 정도, 19배에서 20배 정도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어느 정도 사이클에 대한 부분들과 또 동사가 갖고 있던 어떤 저평가에 대한 부분들 자체가 이제는 좀 해소될 국면으로 들어가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고요. 자, 그리고 코스닥 150 신규 편입에 따른 또 이런 수급적인 또 우호적인 환경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을 한번 기대해 보시면 좋지 않을까. 예, 그런 관점에서 자, 오늘 일발 탑픽주로 VM이라는 기업을 선택을 해봤습니다. 그렇습니다. 저희가 일발장전하면서 장비 중에서 우리가 선단 공정이라고 하죠. 이 첨단 장비는 정말 거의 안 했던 것 같은데 네. 우리 태훈 매니저가 오늘 VM 첨단 식각 장비를 들고 왔습니다. 뭐 결과적으로 요즘에 파도 같은 것도 막 뜨고 이런 걸로 본다면은 우리 쪽의 이 선단 네, 장비들도 네. 함께 기대를 해 보도록 하고요. VM에 대한 가격 전략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당연히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급등을 하면서 이것도 이제 매수가는 조금은 10만 원 이하로 예. 갈게요. 그러니까 원래는 사실 9만 5천 원 이하로 하려고 했었는데
안 올 것 같아요. 지금의 분위기에서는 10만 원 어떡할까요? 이하로 예. 예, 분할로 접근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그래서 매수가는 10만 원. 그리고 우선 목표가는 우선 신고가 영역인 11만 5천 원으로 먼저 잡고 그리고 손절가는 우선 8만 원으로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VM 지금 10% 9% 가까이 급등을 하면서 10만 2천 원인데 태연 매니저는 10만 밑단에서 좀 네, 기다려. 뭐 사실 분할로 접근하실 거면 지금부터 조금씩 사셔도 되는데 이게 또 처음부터 혹시나 또 많이 사실까봐 네. 예, 그거를 좀 감안해서 네. 10만 원 밑에서부터 조금씩 분할로 접근을 해보자 이런 관점입니다. 앞서 우리 준호 매니저는 유진테크. 네, 네. 증착 장비 3인방 중에 하나죠. 4인방 중에 하나죠. 유진테크로 향했습니다. 자, 오늘도 성공 투자하시고요. 또 월드컵도 네, 맞습니다. 같이 봅니까? 둘이 따로 아니, 봅니까? 같이 벌써 같이 이래야 볼 돼요. 수가 이래야 된다는 우리 또 골드 매니저분들의 애환까지 들어봤습니다. 여기까지 하죠. 오늘 감사합니다.